네, 삼강입니다. 삼강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차분차분 진행을 하는데요. 1차, 2차 강의보다는 조금 세부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강의 내용에서는 일단은 페이지 설정,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화이트보드 부분인데, 화이트보드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라든가 협업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2강 마무리에서 그 협업했던 부분들하고는 조금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를 자주 사용하실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요.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사용을 해서 다음 보충 강의 때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들, 활용되는 부분들을 아마 저도 이제 저희과에서 다른 수업을 하면서 이 화이트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가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화면의 세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부분을 AI로 만드는 거죠. 그 부분도 아마 좀 세밀하게 좀 보시고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하얀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린다는 거, 뭔가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템플릿들을 선정을 해서 그 템플릿 안에 또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스타일로 바꿔치는 부분들을 하시면 아마 본인이 하얀 백지 상태에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발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순서와 어떤 내용을 담겠다라는 것이 뭐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의 목차나 자료를 정리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넣고 어떻게 구성할 건가, 어떻게 보여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존의 템플릿들을 눈여겨보시고 이 템플릿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문으로 된 템플릿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한글화되어 있는 템플릿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가의 차이점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디자인적 요소가 조금 약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템플릿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꼴에 대한 부분,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이라든가 글꼴을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홈화면을 누르면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SNS, 동영상, 인쇄, 요거는 이제 한글이죠. 마이크로. 화이트보드, 시트, 웹사이트, 맞추면 크기, 업로드, 더보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 내 디자인, 템플릿, 캔바 AI가 있는데 일단은 내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사이즈들이 되게 다 달라요. 이 사이즈들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새로 만들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물론 이제 옆에 다른 것들 나오는데 여기서 하단에서 페이지 부분을 제가 이거는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 보세요. 페이지 추가하게 되면 이 하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확대 축소 바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늘렸다 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 페이지 부분에 있어서의 사이즈된 부분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HD 지금 여기서 제가 볼게요. 지금 페이지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은 1번, 2번 나와 있는데 플러스 있고요. 플러스 누르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 유형 추가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누르시고 보면은 우리가 인쇄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사이즈들이 쭉 나오죠. 지금 A2 사이즈, 전단지, 엽서인데 갔다가 되면 지금 화면에 보면 210에 297이라고 되어 있어요. 21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4 사이즈를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4 사이즈 세워놓은 거.
그러면 A4 사이즈 세워놓은 건데 얘를 갖다 놓고 여기서 지금 페이지 크기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거든요. 자, 페이지 크기 조정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크기 조정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여기 쭉 여기 게 더 낫네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프린트를 누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16대 9하고 4대 3이 나와요. 근데 16대 9가 1920에 1080 H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제가 변환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환산을 한 거예요. 1920에 1080은 48에 27cm라고 나오는데 인쇄로 들어가는 것과 화면에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페이지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크기 조정. 페이지 크기 조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브로셔를 한번 여기다 해놓고요. 브로셔, 이거는 브로셔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 및 크기 조정이 완료가 됐다고 상단에 떴습니다. 자, 떴고요. 지금 3번인가요? 요거는 PT고 요거는 페이지네요. 그쵸? 여기서 다시 한번요. 페이지 크기 조정, 페이지 크기 조정에서 이게 지금 제가 29.7에 21, 그러니까 A4 사이즈 옆으로 놓은 거예요. 옆으로 놓은 거를 지금 다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계속 복사가 되네요. 자, 일단은 얘를 하나를 지우고요. 삭제하고, 그러면 얘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는 지금 페이지 크기 조정해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에서 1920에 1080 그런 걸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나와지는 사이즈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율.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지금 4번이 출력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잠시 복사를 해서 출력 부분에 갖다가 붙일게요. 여기는 뭐냐면 인쇄용이죠. 이렇게 잡히죠. 위험 영역. 인쇄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업로드 항목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를 이미지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사진 소스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진 소스인데 하나의 사진 소스만 가지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좀 사이즈가 좀 괜찮은 걸로 하나를 업로드를 할게요. 자, 지금 업로드가 여기 좀 되고 있죠. 업로드가 보시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업로드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업로드가 되고 있으면 그 사진을 똑같은 걸 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를 조금 확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로드한 거를 제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지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이겠습니다. 자, 붙이니까 이 사진 사이즈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크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줄일게요. 줄여서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500%. 제가 지금 500%를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500% 확대를 했을 때 지금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요것도 500%가 됐는데 그렇게 차이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진 것의 사이즈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SNS 같은 경우는 모두 보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면 이게 또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사이즈가 차이가 있죠. 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080에 135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4대 5다. 그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은 1280에 720이고 이거는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페이스북은 어떻게 돼 있어요? 940에 788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스타 스토리라고 되어 있네요. 인스타 스토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1980에 1920. 그러니까 HD를 세워놓은 거.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들이 1080에 1350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지금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사이즈마다 차이들이 있는 거죠. 이거 유튜브 배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우리가 홈페이지, 유튜브의 메인 페이지에 상단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걸 하고 싶냐부터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아까 이 부분이 지금 비교 때문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캔바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페이지 유형 추가해서 자기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다시요. 여기서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이쪽 보면 화면에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이미지 크기나 이런 것들이 액광고를 만들겠다. 그럼 옆으로 이렇게 이미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들이 좀씩 달라요. 제가 사이즈들이 다르게 지금 잡혀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거 뭐냐면 자기가 뭐를 하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PPT를 사용할 때도 그러면 PPT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전체를 다 동일한 사이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은 이렇게 세로로 딱 갔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겠죠. 잠깐만요. 이걸 복사해서 이쪽에 갖다 붙일게요. 자,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이미지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밑에 화면에 보셔도 느낌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자, 우리가 PT를 했을 때 결국은 요 어두운 부분, 지금 화면에서 옆으로 보이는 이 어두운 부분들은 결국 화면에서도 어둡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6대 9, 쉽게 말하면 TV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보통 요즘 TV는 다 16대 9잖아요. 거기에 보여지는 것에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안 보여지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블랙으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내가 뭘 할 거냐, 뭘 하려면 사이즈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구분이 되겠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제공하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면 업로드해서 업로드하는 걸 좀 하면서 내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학과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받았어요. 보면은 특이한 것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김한지 교수님이 이렇게 쭉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수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PT라고 보시면 돼요. 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수업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된 부분을 제가 하다 보니까 시작할 때, 스타트 할 때 지금 여기에서 뭘 할 거냐 라는 거예요. 디자인을 뭘 할 거냐 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SNS 종류가 여러 가지죠. 동영상, 인쇄도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리플렛 아니면 문서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다르겠죠. 그 다음에 시트도 마찬가지고, 웹사이트도 비즈니스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이벤트 웹사이트. 이게 지금 반응형 같은데요. 그쵸? 예. 지금 두 개씩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반응형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반응형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와졌으니까 보시면 우리가 SNS나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면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쭉 나오는데, 지금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네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베이스는 1920에 1080. 지금 보시니까 모바일용은 또 모바일이 우리가 모니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잡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진행이 되네요. 동영상에 쓸 수 있는 틱톡도 세로고, 그쵸? 네, 세로고. 그 다음에 인쇄 부분에서는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포스터는 지금 42에 59.4, 전단지는 A4 사이즈네요. 뭐 초대장은 그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셔도 A4 사이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좀 변형할 수는 있죠. 변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캔바에서 하는 폭이 한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커지면 우리가 증가는 시킬 수 있어요. 아웃풋 낼 때 증가는 시키는데 작업할 때는 그 비율로 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제한으로 되어 있죠. 무제한 얘기란 뭐냐면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하나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화면을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이만한 사이즈가 있고 이 범주가 한계점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카피를 해서 붙였어요. 붙였으면 여기다도 이렇게도 놓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 화면 전체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팀 작업하거나 이럴 때 좋겠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본인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해서 플러스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으면 여기서 선이 지금 제가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이 확대가 되죠. 지금 여기서도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플러스해서 해놓으면 여기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업을 해도 좋고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계속 추가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빠르게 진행이 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첫 스타트인데 지금 제가 앞쪽에서도 좀 설명이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천천히 갈 때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디자인들이 쭉 여기 이렇게 쭉 보여요. 옆에 쭉 나오는데 뭐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또 만들기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홍보 자료 라고 하고요. 디자인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디자인 생성을 하면 AI로 해서 이제 만든다고 쭉 나오기는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디자인이 준비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캔바에서 10개의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쭉 나와요. 하게 되고 10개를 모두 적용할 수 있고 하나씩 될 수 있죠. 10개를 모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꿔치는 거죠. 바꿔서 교체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패턴 같아요.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러면은 디자인 쪽에서 다시 디자인 들어가서 또 이제 여기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일단은 지우고요. 하나는 다운로드 옆에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유저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님이 무슨 님이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자, 콘텐츠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템플릿이 쭉 나와요. 템플릿이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쓴 하나의 템플릿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하나 넣고서 이미지는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는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 디자인 쪽에 가서 다시 다른 사람 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거를 쭉 나오겠죠. 쭉 나오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서 자기가 약간 조합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나을까요? 세 번째 장은 이렇게
다음에 네 번째 장은 뭘로 할까? 전체의 스타일에서 부분적인 것들을 한번 빼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진 것들이 좀 느낌들이 조금 많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포맷으로 갈 건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선택을 하고서 스타일을 복제를 했고요. 스타일 복제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갖다 대면은 지금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흰색으로 바뀌는 식으로 되어 있네. 스타일이 지금 적용이. 지금 템플릿 스타일인데, 템플릿 스타일을 모든 스타일에 적용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템플릿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걸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요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이제 템플릿 스타일이 지금 보면, 자, 천천히 이렇게 이게 빨리 가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계속 조금씩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얘로 적용을 하게 되면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죠.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느낌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의 어떤 느낌? 이쪽 스타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꿉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에 제가 한 거 보면 이 템플릿 스타일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쪽에서의 색표 같은 느낌이에요. 색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조합하는 게 있어요. 색 조견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적용을 시킨 거고,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 거죠.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치면 콘텐츠라고 하고서 여기 글자들을 좀 조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글자 폰트 같은 경우도 다 바꾸고 하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글자 폰트는 여기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데 글자 폰트가 상단에 있거든요. 상단에서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글자 폰트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글자 폰트를 정하는데, 글자 폰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나의 동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글자체, 뭐 달팽이, 돌담길, 여기 보면 210 돌담길,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마시고 좀 식상한 거, 우리가 늘상 봐왔던 것들이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를 좀 폰트를 좀 업로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폰트가 없어요. 없으면 끌걸해서 이제 텍스트에서 폰트를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글자체가 되게 많이는 있어요. 많이는 있는데, 지금 글자체가 없는 경우는 끌고를 뭐 추가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끌고를 추가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또 플러스해서 지금 끌골 업로드 같은 게 있거든요. 끌골 업로드인데, 자, 나눈 끌골 여기도 네이버에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나온 끌골을 내려받기, 전체를 내려받기 하면 돼요. 전체를 내려받기 하고 지금 이게 내려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들어와서 업로드된 끌골 있어요. 파일 선택을 해서 지금 다운로드에 있거든요. 다운로드에 나눈 끌골 해서 나눈 고딕 해가지고 열기 해서 확인면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없죠? 여기 보면 나눔 고딕, 나눔. 네. 그러면은 텍스트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눔 고딕이죠. N으로 가야 돼요. 여기 나눔 고딕이 있죠. 나눔 고딕이 있습니다. 나눔 고딕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굵은 글씨차, 아주 굵은 글씨차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자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영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를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지금 사진의 이미지를 하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사진의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업로드 센터 가서 파일을 하나 가져올게요. 다시 하나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네, 사진 소스에서 할 거를 하나 올릴게요. 자, 지금 사진 하나를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업로드가 되고 있죠? 네, 이쪽에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업로드된 거 들어왔고요. 들어온 상태에서 이미지를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일단은 지금 이게 폭이 좀 적으니까 여기서요. 지금 이쪽에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상단에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배경 제거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냥 누르면 내가 한 두세 번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한 다음에 싹 배경을 지웁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미지를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갖다가 이렇게 넣고 요 폭은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 한 것처럼 좀 줄여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죠. 줄여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느낌을 가지면서 작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텍스트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좀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시고요. 여기도 임의로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박상희 교수님 거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미지는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쪽으로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넣으면 보시면 이렇게 화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쵸? 화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요거의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요소에 있어요. 요소에 사진 프레임인데요. 지금 여기 프레임 안에 들어있어요. 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데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프레임은 뭐냐면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레임은 요렇게 산 구름하고 산 같은 느낌이 있는 박스들은 전부 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나머지는 아니고 사진들만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프레임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프레임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럼 디자인 업로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박성현 선생님 하나를 올리는데 이게 지금 바깥 프레임으로 잡혔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갖다 넣은 건지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거를 움직여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PT 같은 것 이것도 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해놓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그때 살살살살 움직일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그래서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뭘 해라 그러면 굉장히 막막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했는데 실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의 것들을 대충 조합을 하는 거예요. 대충 조합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조합한 것들이 이미지들이 얼룩덜룩하겠죠. 얼룩덜룩하면 아까처럼 브랜드의 색 이미지를 통일해서 바꾸는 거죠. 제가 이제 업로드는 안 해놨어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로를 쓰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은 원격 지원센터에 아마 이게 유튜브가 업로드가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클릭하시면 파일을 올려놓는데 무슨 파일이냐? 캔바에 대한 전반적인 교재를 제가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따라하기보다는 약간의 여긴 여기에 있고 이건 여기에 있구나 퀵 가이드 비슷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작업하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글자들은 전부 다 이제 바꿀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미지들을 좀 바꿀게요. 지금 4개니까요. 자, 이제 4개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미지들을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고
좀 그렇죠. 예, 이렇게 바꾸고 하나만 더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업로드 중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글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에 사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어디를 어떤 색깔을 먼저 들어가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자유죠. 자유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안에 이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기능을 통해서 제작도 가능합니다. 제작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제작하는 것들을 먼저 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거나 할 때는 유사한 사진들을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직접 찍어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사진이 어쨌든 간에 찍어 놓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공에 맞춰서 PT 발표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에 올려가지고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좀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검색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본인들이 좀 만드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제가 지금 강의 자료를 다 만들고 인트로 아우트로를 별도로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스킵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거든요. 체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보시고 어떤 과제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 그 원격 지원센터에 제가 유튜브에 이거를 올려놓고 링크를 LMS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고 거기에 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거기다가 문자로나 톡으로 좀 부가적인 설명이라든가 요청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영상을 좀 올릴 테니까요. 그걸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전체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